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가 제37대 집행부 주요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성지순례를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 성지순례는 다음 달 2일 진행됩니다. 통도사 승가대 학장 이내 스님과 동학사 승가대 학장 명호 스님이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를 출간했습니다. 막연하게 느껴질 출가 생활의 문턱을 낮출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겼습니다. 출가가 가장 잘한 일이라는 두 스님의 출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018년 입적한 운문 스님 그리고 2020년 별세한 김동환 중앙대 명예교수는 한국 찬불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한국불교음악인협회가 두 찬불가 거장을 기리는 추모 공연을 마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가 제37대 집행부 주요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성지순례를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 성지순례는 다음 달 2일 진행됩니다. 남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가 한국불교 미래 천년을 열어갈 천년을 세우다 사업에 적극 동참합니다. 직할교구 신도회는 지난 13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대 1차 대의원 총회를 열고 불기 256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포교의 최선두에 서서 불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교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숫자로 보면 직할이 가장 사찰 수도 많고 신도 수도 가장 많습니다. 직할교구 신도회 올해 사업 목표는 사찰 간의 유대관계 형성 및 조직 강화, 대의원 사찰 및 운영위원 사찰 수 증대, 종단 주요 종책 추진 사업, 천년을 세우다 동참 및 목적기금 증대, 포교 실천. 신도회는 포교 사업으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성지순례를 연 2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성지순례는 직할교구 신도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 진행됩니다. 조직관리 사업으로 임원 사찰 또는 신도회 사무처에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후 3시 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임원과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연 4회 열리는데 주요 안건을 토의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임원단 해외 성지순례는 오는 11월 진행되며 송구영신법회는 12월에 봉행됩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광의의 신도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그 역량을 바탕으로 승단을 외워하며 신도 간 교류를 통해 보다 더 의미 있는 신행활동을 더욱 열심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간 신도들의 교류의 장이자 천년을 세우다 기금 및 신도의 목적 기금으로 마련되는 자비나눔 골프 대회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입니다. 신도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일반 회계 예산 1억 7,550만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이제 직할교구 활동 예산이 늘어나는 거 보면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제 증표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회장 임기와 회계 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8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임기를 1월 1일로 변경하는 회칙도 개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불기 2568년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통도사 승가대 학장 이내 스님과 동학사 승가대 학장 명호 스님이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를 출간했습니다. 막연하게 느껴질 출가의 문턱을 낮추고 수행 과정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정리했는데요. 출가가 가장 잘한 일이라는 두 스님의 출가 이야기를 양육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누군가의 아들과 딸에서 출가 수행자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뒤로하고 법명을 받아 살아가는 스님으로서의 삶. 무엇이 출가를 하게 만들고 왜 스님이 됐는지 소소한 이야기로 대중에게 공감을 전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통도사 승가대학장 이내 스님과 동학사 승가대학장 명호 스님의 출가 이야기를 그린 책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
이제는 학인을 가르치는 학장의 위치에서 옛 이야기를 돌아보는 책은 일반인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출가가 결코 부담스럽지 않은 결심이라는 걸 말합니다.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면은 한번 가볼 만한 길이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에 이런 이제 책을 청했을 때, 원고를 청했을 때 선뜻 응했고, 출가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급감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저 또한 이제 경각심을 느꼈기에 조금이나마 이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저의 출가에 대해서도 정말 이제 지금 30년이 넘은 이 시점에 와서 내가 그때 그런 계기가 되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원고를 쓰면서, 그래서 저한테도 참 출판사에 제가 감사한 마음 가졌습니다. 책은 출가의 참 의미와 결심 과정, 출가자의 삶을 모은 자기 성찰기입니다. 두 스님의 출가 전 고민과 결단, 그리고 수행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솔직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내 스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마산 정법사 불교 학생회를 다니던 큰 누나를 따라 불교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불교 학생회에서 나눠준 맛있는 빵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 절에 다니게 된 이내 스님. 스님은 출가를 나에게 꼭 맞는 옷이라 의미를 부여하며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에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절하고 수행하는 거라서 제가 늘 루틴, 습관으로 하고 있는 이것을 안 놓치려고, 안 빠지려고 매일 노력하는 할 뿐입니다. 명호 스님은 출가를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라고 서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덕사 행자생활과 동학사 강원을 거치며 주변을 챙기고 서로 탁마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회고합니다. 출가 후 스님으로서 대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겁니다. 하지만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 과정을 마치고 뜬금없이 받게 된 암 선고. 낯선 제주도에서 투병하며 화엄경 4경을 시작으로 법화경, 열반경까지 환희가 이어지며 담담하게 투병 생활에 적응한 일화는 감동을 자아냅니다. 많은 그런 길 중에서 아마 이 출가의 길이 단연 어떠미라고 저는 이제 출가 전에도 그렇게 믿었고, 출가해서도 지금까지도 제가 이 길에 있는 저 자신한테 이제 제일 먼저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비구와 비구니 두 스님의 출가 인연을 다룬 책은 출가의 문턱을 낮추고 수행자의 삶에서 발견한 자유와 행복을 전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018년 입적한 운문 스님, 그리고 2020년 별세한 김동환 중앙대 명예교수는 한국 찬불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요. 한국불교음악인협회가 두 찬불가 거장을 기리는 추모 공연을 마련합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1960년대 찬불가의 개념조차 자리 잡지 않은 시기에 찬불 동요집을 내고 일평생 천여 곡의 찬불가를 만들며 찬불가 포교의 대명사였던 운문 스님. 뒤를 이어 1990년대 한마음선원과의 인연으로 불교 음악에 뛰어들어 교성곡을 비롯한 100여 편의 찬불가를 탄생시킨 김동환 중앙대 명예교수. 운문 스님은 2018년, 김동환 교수는 2020년 각각 입적하면서 두 거장을 떠나보낸 불교계가 찬불가로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한국불교음악인협회는 오는 30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2025년 정기공연 운문 스님 김동환 교수 추모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운문 스님께서 자리를 잡게 만들어 주셨고 80년대, 90년대에는 또 다른 1세대, 2세대 작곡가 선생님들이 서창업 선생님, 김용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김동환 교수님이 들어오심으로 해가지고 가곡 찬불가의 기반을 다 끊어오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추모 공연에는 불교계 최초 전문가 사성부 합창단인 부디스트 솔리스트 앙상블이 선보입니다. 한국불교음악인협회가 올해 처음 구성한 단체로 성악가와 작곡가, 작사가, 반주가 등 불교음악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 30여 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불교음악의 전문적인 기준을 세워 전국 사찰 합창단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도 담았습니다. 남녀 혼성 전문가 합창단이 있어야
그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추어 합창단들도 그 기준을 보면서 좀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데 불교 음악계도 이렇게 전문가 합창단이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려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협회는 이번 공연을 발판 삼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동안 중단된 활동을 재개합니다. 올 초 8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성규 지휘자를 중심으로 현재 천태종에만 구성된 종단별 지회를 태고종과 진각종, 관음종 등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또 집행부가 전국 교구 본사를 찾아다니며 공연 기회를 창출해 불교 음악 저변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웠지만 다시 시작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첫 번째 공연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오셔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찬불가의 거장을 추모하고 불교음악 대중화를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공연은 화음으로 법을 전하는 시대의 불운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산문을 연 창건주 해린선사와 역대 조사의 은덕을 기리는 추모다래가 봉행됐습니다. 송광사는 어제 음력 2월 보름을 맞아 창건주 해린선사와 용학대종사 117주기, 백화대종사 72주기, 석도대종사 추모다래를 대흥보전에서 봉행했습니다. 다래제는 대중 선배와 추모 입정, 방장 현묵스님 헌양, 주지 무자스님 헌다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장전에서 일섭, 개봉, 화봉, 해봉스님의 선사제도 함께 열렸습니다. 길상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는 신라말 해린선사가 산문을 연 후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정해결사로 한국불교 중심보량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고불총림 3대 방장 수산당 지종대종사 열반 13주기 추모 다래제가 장성 백양사에서 복행됐습니다. 어제 다래제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호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 문도대표 진각스님, 문도 만당스님을 비롯해 생전 가르침을 받은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추모대중은 대흥전에서 스님 생전 육성 법문 청취, 행장 소개, 추모 인사에 이어 조사전으로 이동해 수산대종사 진영에 삼배를 올렸습니다. 1922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수산대종사는 1939년 만암스님을 계사로 출가해 1986년 조계종 원로의원, 2004년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에 추대됐으며 평생 반선 반농의 가풍을 실천하다 2012년 법납 72년, 세수 91세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조계사가 불기 2569년 열반제의를 맞아 열반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45년 전법 끝에 열반에 든 부처님 열반제일 의미를 되새기며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열반의 언덕에 이르도록 정진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일체중생의 행복 성취를 발언했습니다. 관음시식으로 시작된 천도제는 요잡과 출가, 열반제일 발언문 낭독에 이어 위패와 발언문 소전의식 등으로 회양했습니다. 주지 담화스님은 선망조상과 부모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불자들의 모든 서원이 성취되길 기원했습니다. 천도제에 앞서 봉행된 출가 열반제일 8일 기도 회양식에서 부주지 탐보스님은 용맹 정진한 불자들을 격려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스님이 종단 종책사업 원만 성취를 발언하며 천년을 세우다에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법산스님은 지난 12일 별도의 전달식 없이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법산스님은 덕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1년 수계했으며 실상사 백장선원, 벽송사 벽송선원, 남산사 고경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습니다. 또 동국대학교 교수로 후학 양성에 매진했으며 승가학원 이사와 동국대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2014년부터 조계종 법계위원을, 2023년부터 법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다음 달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나는 절로 쌍계사를 개최합니다. 쌍계사는 지리산 명찰로 불교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매년 봄 벚꽃이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남녀 각각 10명, 총 20명의 참가자가 화계심리 벚꽃길로 유명한 쌍계사에서 자연스러운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더 특별합니다. 나는 절로 쌍계사에 참여를 원하는 2030 미혼 남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열리는 나는 절로는 2030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나는 절로에는 총 3,408명이 신청해 160명이 선정돼 참여했으며 33쌍이 인연을 맺었습니다. 자비 나눔 실천 도량 광주 소원정사 도계스님과 불자들이 지역 중학교에서 함께하는 분식 가게를 열었습니다. 소원정사는 지난 13일 자비신행회와 함께 동신여중 운동장에서 떡볶이 450인분을 만들어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봉사에는 소원정사 도계스님, 장성무량선원 지선스님, 서대석 전 서구청장, 김준호 교장, 자비신행회 김영섭 사무처장 등 1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도계스님은 지역사회와 함께 자라나는 청소년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분기마다 떡볶이나 팥빙수 등 간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멸빈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사면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종원 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국 30주년을 맞아 BTN 불교TV가 마련한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 초청법회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7일 멸빈자를 사면 경감하는 종원 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면 대상은 1994년 종단개혁 전후 멸빈자로 사면 이정 사망하거나 타 종단으로 이적한 경우, 환속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심사 기준은 청정성과 공공성, 승과 화업 기여도 등입니다. 심사는 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필요할 경우 신청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정 스님의 인준을 거치면 멸빈이 해제됩니다. 지난 4일 종원특위는 사면 대상을 1984년 이후로 확장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오는 26일 열리는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총무원 발의안과 병합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멸빈은 조계종 스님으로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중징계로 참여자들에 대한 사면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중앙종회 문턱을 넘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BTN 불교TV가 개국 30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 초청 법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대종사,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대종사를 비롯해 심산 금강 자현스님, 구본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누구나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옥을 개방해 처녀 불자들이 사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성파대종사는 한국 최대 영상법당으로 BTN이 30년간 노력해온 방송포교 원력을 치하했습니다. 법문에서는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보시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불교계 언론사들은 BTN이 특별 초청법회와 생방송을 통해 30년간 함께한 불자들에게 보답했다. 영상 타임캡슐을 열어 방송포교 30년을 기념했다 등 BTN의 30년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명했습니다. 3월 15일 토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